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말입니다. 진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지만 한식당은 그 중에서도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7년 대비 한식당 감소 수입니다. 2,751개입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아니, 일식당이나 중식당이나 양식당은 점점 늘어납니다. 예, 늘어나는데 이게 한식당만 감소를 해요. 한식당만. 그러니 지금 한식당 하는 사람들은 한숨이 철철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한식의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냐? 2,751개가 줄은 게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보세요. 2017년에 서울에서만 한식 음식점이 58,258개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이에요. 55,507개입니다. 정확히 말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2,751개가 줄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코로나19는요 2020년에 발생이 됐어요. 55,920개일 때. 그런데 희한하게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 많이 줄어들죠. 58,258개에서 56,740개로 줄어들잖아요. 2019년에 또 줄어듭니다. 56,087개로 줄어듭니다. 6,087개로. 게다가 2020년에도 또 줄어듭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요. 결국 말입니다. 한식당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지금 한식당이 못 버틴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전을 보세요. 이전을 보면 이게 결국은요. 최저임금 엄청 올렸잖아요. 최저임금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적어도 말입니다. 40%가량 올렸어요. 40%가량. 그러니까 한식당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통계에서 나타나는 지표예요. 통계에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통계에서 나타나잖아요. 최저임금이 얼마나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줬는지 바로바로 나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재료비도 많이 올랐어요. 재료비 보세요. 한식이 재료비가 엄청납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합쳐보면요. 한식이 65.7%가 들어가고요. 중식은 63.1%, 일식은 63.1% 비슷합니다. 양식은 58.9%예요. 한식만 지금 65.7%가 들어갈 정도로 충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충격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식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익이 적어져요. 그러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정식 집을 차리니 차라리 햄버거집을 차린다는 거예요. 햄버거집을 차린다. 이 양식이라는 게 햄버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뭐 유명하고 큰 양식집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햄버거집입니다. 햄버거집. 피자집이에요. 피자집. 이런 데는 싸다는 거 아닙니까? 중식이나 일식도 한식보다는 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이게 배달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배달이.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식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배달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환장할 노릇이죠. 당장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유명한 낙원동 옛날 집, 아구찜 하는데요. 서울 미래유산으로까지 선정이 된 겁니다. 낙원 아구찜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배달 이야기를 하면요, 한숨만 쉬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일에 시키는 음식이 일단 아니고, 예, 주말에 가끔 예, 주문이 들어올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말에. 이게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아니니까 1층, 2층이 있어도 평상시에도 1층밖에 안 늘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데다가 게다가 인건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찬만 하더라도 뭐 이 정도 되면 나그나구찜 정도 되면요, 예닐구까지는 무섭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매일 예닐구까지 반찬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람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을 많이 쓰면 그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게다가 식재료비도 감당이 안 되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한식의 위기라는 게 점점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관전 TV를 보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인건비나 식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업을 하더라도요, 예, 지금 현실을 직시를 해보면, 예, 인건비 오르죠, 식재료비 오르죠, 배달도 쉽지 않죠. 이러니까 차라리, 예, 중국집이나 일식집이나 배달이 쉬운 쪽을 중심으로 해야지, 예, 한식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읽혀집니다. 읽혀집니다. 여러분 배달 앱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식집은 굉장히 많아요. 중식집은 진짜 많아요. 한식당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한식은 점차 존재감이 외식업계에서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 예, 물론 이게 코로나19가 상황이 좋아지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인건비나 식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수익성이 낮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예, 한식집을 창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저는 이런 것도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정부가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한식의 세계화 하면서 시작했던 게, 예, 한식의 세계화 하면서 시작했던 게요.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한식을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식단, 그런 것도, 예, 정부가 함께 개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도시락을 시켜 먹는 데가 있는데요. 진짜 한정식 집이에요. 가격은 좀 비싸요. 예,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도시락 하나에 13,000원 받으시더라고요. 13,000원. 근데 도시락을 시켜놓으면 푸짐합니다. 진짜 좋아요. 가끔 제가 시켜 먹는데 뭐 너무 비싸니까 자주는 못 시켜 먹고요. 가끔 시켜 먹는데 진짜 잘해요. 근데 최근에 시켜 먹으려고, 예, 앱을 봤더니 앱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모르겠어요. 망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현장이 어딘지는 알거든요. 안 가봤는데 그게 진짜 잘하는 한정식 집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살라 그러면요, 뭔가, 예, 어떤 트렌드의 변화 속에도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를 내가 주도해 나가는, 예, 그런 분위기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한식의 어떤 위기가 저는 전화위복이 돼서 뭐 정부도 돕고요. 그러면서, 예, 다시 한식의 르네상스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